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메이커 교육 얘기하다가 굉장히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이번 에피소드로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좀 메이커 교육의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공학을 학문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철학적인 그런 얘기도 조금은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메이커 교육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모어 페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구성주의라고 보는 관점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근데 구성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면 이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는 너무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얘기할 때 그 구성주의랑은 조금 달라요. 페퍼트가 얘기한 구성주의는 우리가 그 학부 때 이제 교육공학이나 뭐 교육심리학 들으면 얘기하는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구성주의를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피아제의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데 페퍼트의 구성주의는 컨스트럭셔니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실은 아예 다른 말인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둘 다 구성주의라고 번역이 돼서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페퍼트의 구성주의를 메이커 교육의 철학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오프닝 하자마자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구성주의에 대해서 좀 다른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시모 페퍼트의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것,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것을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지식이 구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머릿속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면서 어떤 실제의 결과물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내재적으로 있는 호기심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 같은 것들이 새로운 지식 구성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실제 눈에 보여지는 산출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의 구성주의랑 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공통점부터 얘기를 할까요? 공통점은 구성주의, 그러니까 피아제의 구성주의나 페퍼트의 구성주의나 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딱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공유하는 객관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각자가 나름대로의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개념이지만 그 피아제의 구성주의보다는 이제 페퍼트의 구성주의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뭔가로 진짜 물건들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지점에서는 공통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모 페퍼트는 아까 성혜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한다라는데 조금 더 깊은 포커스가 있다는 거, 그게 딱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모어 페퍼트 하면은 그때 왜 우리 지은님께서 워크숍 가서 읽었던 책 있잖아요. 레즈닉 교수님의 책을 워크숍 가서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레즈닉 교수님의 사부님. 스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기존의 구성주의의 방향성이 좀 러닝 바이 두잉에 좀 그쳤다면
지금 그 페퍼트가 주장하는 부분은 러닝 바이 메이킹에 좀 더 그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 바이 듀잉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이 런 바이 듀잉이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그전 에피소드에서도 우리가 다뤘었는데 우리가 만들면서 학습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철학이 요즘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 DIY에서 DIT로 간 것처럼 우리도 사실 런바이 듀잉이라는 것이 교육학 내에서 원래 있었던 그 오래된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는 런바이 메이킹이라고 해서 LBM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DIY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전 에피에서 말했던 Do It Yourself도 요즘에는 DIT라고 해서 Do It Together. 그러니까 약간 그 메이커의 정신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보고 이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다 같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의 목적이 뭔가를 만들자가 아니라 만들면서 배우자인 맞아요.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DIT 요즘에 말하는 그 Do It Together랑 그래서 같은 어떤 맥락이구나. 아, Run by Making 그게 그거구나. 그게 메이커 교육이구나. 근데 그러면 DIY 교육 우리가 그 전에 늘 해왔었던 그런 공작 교육이랑 뭐가 틀리지? 아니면은 요즘 막 스팀 교육이라고 계속 하는데 그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스팀 교육이랑 내용이 똑같던데 그렇다면 스팀 교육이랑 뭐가 다르지? 그리고 코딩 교육에서도 자꾸 메이커 교육 하는데 이게 위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그 공작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전 에피에서 다뤘었어요. 약간 그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공작 같은 경우는 만들기의 주제, 재료, 방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도제식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이거를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보면서 그것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물리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보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원리를 파악해서 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고안해내는 거에 되게 중점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가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성주의적인 철학에 기반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메이커 교육의 출발 같은 경우는 그냥 재밌고 그냥 우스꽝스럽고 그냥 신기하니까 내가 이거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만드는 거야. 또 괜찮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도 괜찮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전 에피소드에서 이제 성혜님이 말씀해주신 그 깃불에 뭐였죠? 그 건틀릿. 건틀릿? 불 나오는 거. 어. 장갑에서 막 불 나오고 이렇게. 장갑에서 불 나오는 장갑 만드는 것처럼 네. 어디다 쓰겠어요? 창피하죠. 창피한 건 빼자. 아니 창피할 것 같은데 본인들도 창피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깃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 메이커 교육은 그것도 다 허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팀 교육이랑은 뭐가 다르냐를 봤을 때는 스팀 교육이 사실은 메이커 교육의 또 바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스팀 교육 책을 사고 메이커 교육 책을 샀어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례는 똑같네? 똑같아. 맞아. 현상적으로 어.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그냥 겹치는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메이커 교육이 스팀 교육이고 스팀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게
하시거나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사실 메이커 교육의 바탕에 이미 스팀 교육이 깔려 있고 그런데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스팀 교육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제작해 보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교육 같은 경우는 꼭 메이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꼭 물리적인 산출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스팀 교육들도 있고 뭐 그냥 꼭 물리적인 산출물이 없이도 뭐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포스트잇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스팀 교육 안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고 사실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산출물을 실제로 제작해 보면서 그 과정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에서 스팀 교육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잠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피지컬한 산출물이 아닌 경우에도 메이커 교육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디지털 산출물,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 사실은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할 때도 이제 많은 경우에 메이커 페어를 가면 피지컬한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정말로 피지컬한 것들 혹은 디지털의 산출물 이런 것도 메이커의 큰 범위에서 같이 보는 경우도 저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얘기를 해주자면 만담이야 뭐야. 아니 궁금해서 얘기한 건데 전문가라서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도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이 메이커 교육과 코딩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성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물리적인 산출물이 없이 그냥 내가 앱을 개발한다든지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코딩만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메이커 교육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코딩 교육 안에 메이커 교육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코딩 교육 안에 메이커 교육을 이렇게 넣어놓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메이커 교육 안에 코딩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커 교육에서 반드시 코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 코딩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이 훨씬 더 큰 범위이고 그 안에 코딩도 활용하는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사실 약간 설왕설래도 있고 조금 학자들 간에 서로 좀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우리가 지금 코딩 교육이라고 불리는 뭐 컴퓨팅 능력,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컴퓨터 과학 교육이라든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아까 성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메이커 교육의 아주 많은 부분 중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메이커 교육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가 코딩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례들도 요즘 많아요. 저의 관점은 사실 후자가 저한테는 더 메이크센스한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코딩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저의 관점은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이렇게 피지컬한 것들을 만들 때 그 안에 코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산출물들도 있어서 큰 범주 안에서 메이커라는 것이 상위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뭐 코딩 교육이 좀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기술 습득에 되게 치중한 코딩 교육 있잖아요. 이런 코딩 교육은 또 메이커 교육으로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이 차이,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고 되게 유사한 부분들도 많지만 조금 그 포인트를 이렇게 보자면 공작 수업에 비해서 메이커 교육은 조금 더 창의적이라든지 사고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교육이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커 교육과 스팀 교육은 어떤 과학적 현상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메이커 교육은 만드는 과정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이커 교육과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메이커 교육은 실제로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고,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코딩을 활용해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한 어떤 그런 교육인 거죠. 컴퓨팅을 더하는 교육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가 일방적으로 뭔가 다른 걸 포함하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위계를 정하기는 좀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유사한 개념들이지만 각각이 약간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상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걸 가지고 이걸 메이커 교육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불러도 되고 스팀 교육이라 불러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지은님이 또 개발하신 교육 프로그램 교구 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절찬리에 판매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은님이랑 저랑 같이 이거를 사업화를 했는데 지은님이 이제 설계는 대부분 맡으셨고 제가 또 열심히 유통이 활발하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광고를 하면 마이빌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교구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메이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스크래치 코딩을 한 것과 피지컬한 어떤 종이의 회로를 구성한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좀 그렇게 해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측면에서는 메이커 교육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기도 하고 스팀 교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또 그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재미가 없으시기는 할 것 같은데 메이커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직관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모형이잖아요. 모형이 굉장히 또 다양한 모형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강인혜 교수님 팀에서 만든 모형이 있거든요. 강인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사실 이분이 예전에 PBL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어요. Problem Based Learning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그 연구팀에서 계속 메이커 교육을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메이커 교육 모형이 있는데 TMSI 모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TMI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 TMSI 모형이라고 하고요. Tinkering, Making, Sharing, Improv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inkering, 그리고 Making 만들기, Sharing 공유하기, Improving 개선하기라고 해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메이커 교육이 실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Making, Sharing, Improving은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잖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그 팅커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문가님께서. 성혜님이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팅커라는 의미가 이제 마치 요정처럼 들리는 팅커벨의 그 팅커가 아니고요. 그럼 주영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팅커라는 게 원래 그 영어 뜻으로는 땜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땜질이 왜 메이커에 쓰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땜질을 한다는 의미가 이제 확장돼서 좀 뭔가 소소하게 고쳐 쓴다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가 돼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그냥 애들이 이렇게 뭔가 작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그냥 그런 활동을 크게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도전 정신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본다. 약간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메이커 교육 모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소소하게 뭔가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면서 뭔가 메이킹의 도구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친숙해지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만들기 자체에 대해서 좀 동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팅커링이 맨 앞에 오게 되고요. 그런 거 이후에 이제 만들고 공유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메이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강인혜 교수님 모형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팅커링도 좀 학자들 간에 좀 논의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초기에 요거 이런 부품이나 어떤 다양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팅커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제작의 전 과정에 의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어떤 반복적인 과정 전체, 그 과정에서 지식이 습득되는 그 전체가 팅커링이다. 이렇게 말하는 또 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희님한테 이게 팅커링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진짜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야심차게 팅커링에 관련된 국외 서적들을 여러 권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어보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성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에 팅커링이라는 제목을 단 여러 권의 책을 사서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떤 거는 스팀 교육이 들어있고 어떤 거는 그냥 메이커 교육이 들어있고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팅커링 교재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전혀 상상도 못했다 이러면서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지 그 앞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팅커링 자체를 그 전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를 스스로 손으로 만지고 그 질감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부착이 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어떻게 묶으면은 잘 묶이는지 탄성이 생기는지 찰싹 달라붙는지 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계속 만져보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전 과정 그 과정이 팅커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설계를 딱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게 메이킹일 수 있는 반면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만들어 보는 것도 즐거운 메이킹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다양한 위계와 범위들이 있어서 좀 이해가 다양한 이해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약간 이해한 메이킹과 팅커링의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메이킹은 그냥 만드는 것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팅커는 저도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딕셔너리를 그 사전을 찾아봤는데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는 이 팅커에 대한 정의를 그 to make small changes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 근데 이제 뭔가를 그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고 특히 뭔가를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팅커링은 좀 뭔가 그 본격적인 만들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해보는 어떤 그런 작은 시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뭔가 좀 혁신적이고 제대로 된 발명들은 인벤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듣다가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팅커링이라는 게 없이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메이커 교육 네. 모형이라든지 하위 요소들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다른 모형들과 가장 차별성 있게 보는 바로 부분이 이 팅커링이에요. 그래서 이 팅커링이 앞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 전 과정에 들어가는 게 맞냐에 대해서 되게 논의가 많은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팅커링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스팀 교육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메이커 교육을 사실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뭐 시설들이나 공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서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 보자 학교 내에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같이 갔었던 그 학회에서 이게 좀 메이커 관련한 논문들이 막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이렇게 체크해서 찾아다니면서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운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주 많은 비용을 이제 들어야 되고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좀 너무 힘드니까 그 학교가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랑 같이 협업을 맺어가지고 거기 뭐 탐방을 한다든지 혹은 동아리의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메이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연계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그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스케줄표에 따라서 언제 와서 요것을 이용하는지를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게 정말 최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년 전 책을 봤는데 그 몇 년 전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전부 다 어느 대학에서 만든 메이커 스페이스, 뭐 어떤 학교에서 만든 메이커 스페이스를 딱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최근 2018년 막 후반 이럴 때 나온 인터넷으로 나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책 말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약간 메이커 스페이스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약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들이 지자체에 이렇게 하나둘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아예 그 본격적으로 이미 많이 설립이 되기도 했지만 뭐 비수도권 측에서도 지금 올해만 해도 예산이 285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메이커에 대한 그 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메이커 스페이스가 우리에게 친숙할 것 같고 굉장히 사용자 편의적인 방향으로 디자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신 그런 인근의 그런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아마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메이커 스페이스 검색하고 싶으시면 www.makeall.com으로 들어가시면 아예 메이커 스페이스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지역별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장비들 내가 필요한 게 뭐 예를 들어 3D 프린터다라고 하면 3D 프린터가 있는 스페이스를 검색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그리고 맞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뭐 기기 사용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나 패밀랩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성희님이 말씀해주신 makeall.com 거기 들어가시면 그 센터에서 어떤 수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수준이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까지도 같이 찾아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서 신청해가지고 교육 듣고 그리고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육에는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지역 단위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게도 만들지만 학교 단위로 자체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곳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에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뭐 보통 그런 이제 기술이 관련된 중점 대학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단위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봐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모 사립초등학교긴 한데요. 이제 그런 메이커 교육에 대한 그런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메이커 교육을 이제 정규 교육 쪽에 연결시켜서 최대한 학생들이 정규 교과 내에 그런 메이커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에서는 나름 명문이라고 하는 경복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그런 교내 1층과 지하 공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코딩룸, 그다음에 뭐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랩룸, 뭐 펩 랩룸 발음이 어렵네요. 뭐 연구실 같은 그런 다양한 그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네,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내에서도 그 반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메이커 교육 그 교사 연구회를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교사분들이 수업에서 완성도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읽다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학습자 토론 및 회의와 전시를 위한 메이커 컨퍼런스룸도 같이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에피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지은님과 이 성혜님께 배운 또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기가 만든 것을 공유하고 그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운 거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무브먼트 메이커 교육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갖춰야 되는 공간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얘기할 때 제작 장비, 도구, 재료 이 정도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그 요즘 최근 트렌드는 커뮤니티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들까지도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해외의 메이커 교육 책들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사설을 위한 메이커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그냥 별도의 공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혹은 그런 그 공공 도서관 이런 데 하나의 공간을 이제 할애해가지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도서관 이런 데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이 되면 그 사서들이 메이커 교육을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봤던 책 중에 정확한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사서를 위한 뭔가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교육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도서관은 주의해야 될 게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소음이 시끄럽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도록.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못 찾을 것 같은데 메이커 스페이스도 단계가 있어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단계. 그래서 그런 소음이 안 나는 장비만 가지고 하는 경우, 그리고 소음이 나는 그런 장비들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한 거, 그러니까 그 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표현 한국말로 말하면 뭐가 좋을까? 웨트한 거. 습기 있는. 습기 있는 뭔가 그런 그 장비까지도 들어오는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가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진짜로 메이커 교육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러면 메이커 교육 하려고 하면 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 근방이 없으면 나는 메이커 교육 못하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뭔가 시도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메이커 버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그런 장비들을 실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학교에서 오는 메이커 교육 체험하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 이제 버스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간소화된 경우로 메이커 박스, 그 강인혜 교수님 팀 논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메이킹과 관련된 도구들을 그냥 우리 다이소 같은 데 파는 그런 그 수납 컨테이너에다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기동성이 좋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에 활용하는 메이커 박스, 이런 시도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메이커 트롤리. 그래서 그 이케아나 막 이런 데서 되게 저렴하게 그 트롤리를 바퀴 달린
이렇게 수납함 있잖아요. 그 트롤리를 하는 미용실 거예요. 가면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칸칸마다 뭐 1층에는 뭐 글루건이라든지 뭐 뚝딱뚝딱 그런 뭐 공구 장비들 뭐 3층에는 그다음에 뭐 공작 가능한 다양하게 쉽고 자르고 오리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칸칸마다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트롤리를 자유자재로 밀고 당기면서 나는 이번에는 이 트롤리랑 이 트롤리가 필요해 이러면 이렇게 줄줄줄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필요한 재료들을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그 트롤리도 이용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찾으면서 보니까 제가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아니고 홍보하기는 좀 그렇지만 메이커 키트라고 찾으면 뭔가 그런 간단하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키트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검색해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반드시 3D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막 레이저 커팅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없이도 충분히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메이커 교육의 출발은 가장 실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자르고 오리고 붙이기가 용이한 그런 가벼운 재료들을 먼저 시작하기를 많이 되게 전문가들도 추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풍기 하나를 만들고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막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 몇 개를 우리 흔히 말하는 하드 막대 이런 것들 좀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하기 쉬운 그런 다양한 일상생활의 빨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거대한 장비를 다 구축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용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에 그 에피소드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소재 공장 같은 것들을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서 재활용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컬러별로, 소재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해놔서 내가 거기서 필요한 소재들을 내가 골라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재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이것을 태워서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어떤 소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다시 재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메이커들한테 정말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다양한 소재들이 쫙 색깔별로 저 내놓을 거 소재별로? 있는데 그거 내놔도 돼요? 근데 또 그냥 받으면 이게 또 너무 큰 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받는 것도 선별해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냐면 그 들어온 소재들을 분리하는 사회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장난감들 애들 부서진 거나 오래된 장난감들 받으면 다 그 드라이버로 애들이 중학생 애들 단체로 봉사활동 가서 그 드라이버를 다 이렇게 풀러가지고 나사는 나사끼리 볼트는 볼트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빨간색 플라스틱끼리 파란색 플라스틱끼리 이렇게 다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한 완전 꿀팁.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이킹이 정말로 3D 프린터 활용법 이런 걸 배우자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도구나 공간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마무리를 할까요? 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 하트 미인. 많은 좋아요와 후기, 후원 부탁드립니다.